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9월 7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노동절 휴장으로 제롬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상 거리두기, 그리고 고용지표 부진에 이어 테이퍼링에도 좀 거리두기를 시작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가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3200포인트 공방을 펼치고 있다. 넘어가기엔 다소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크게 밀리지도 않는 좀 횡보하는 정도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의 수급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만기는 급등이나 급락보다는 올라가면 다시 밀려 내려오고 내려가면은 다시 올라오는 증시 혹은 그냥 횡보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변동성이 선물옵션 만기라고 해서 무조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8월에 강력한 변동성을 겪었죠.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돌발 악재나 돌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좀 무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죠. 자, 수급 동향은 이제 코스피 주식은 외국인이 소폭 매도를 했고 이제 3천억이면 규모가 있는 건데 이제 소폭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하도 조단위를 보다 보니. 코스닥 주식도 일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금액에 코스피는 여전히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환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쪽이 오히려 수급이 좋다, 계속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리고 코스닥이 중소형주만 있는 건 아니죠. 시총상위 종목들은 그래도 꽤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물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선물을 외국인들이 이제 소폭 매도했지만 1,500계약 정도면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규모. 그리고 마감에 그 콜옵션을 매수를 좀 했네요. 풋옵션을 청산하고 콜옵션을 매수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마감 동향에서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쓱 챙겨가고 기관이 조금 정리를 했다. 자,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반대로 기관이 받아가고 외국인들이 좀 정리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외국인들은 이제 배팅 자체가 이제 위쪽 방향으로 살짝 돼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추세를 그렇게 지금 추세를 완전히 돌파해가지고 날아갈 정도의 그 정도의 수급은 아니다라는 것. 외국인들이 매수한 포지션 자체가 저기 3250을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위쪽 포지션을 구축한 게 아니라 한 3,000, 현재 등가권이라고 할 수 있는 3,180, 7, 80 정도 되는 이 구간을 좀 넘어갔을 경우 한 3,200 돌파 시도할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이 등가권 정도를 현재 가격권 정도의 옵션을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급등이라기보다는 살짝 치고 올라갈 때 수익 실현하는 정도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풋옵션 매도는 좋죠. 풋옵션을 늘리지 않고 줄인 것은 하락에 대해서 대비를 크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은 나쁠 게 없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코스닥이 여전히 좋다. 이 정도로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강보합권으로 그냥 옆으로 횡보하면서 잘 버텨주는 수준입니다. 코스닥은 1030포인트 정도까지는 이렇게 쉬는 구간을 만들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데 옆으로 누워서 횡보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오늘도 지금 아래쪽으로 이제 그 소폭 약세권까지 내려갔지만 약보합권 쪽으로 해서 약세권 내려갔지만 이 구간에서는 여전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잘 받쳐주고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1030포인트 정도 흔들기 정도는 괜찮다. 위쪽으로 먼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걱정할 건 더더욱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강합니다. 자, 삼성전자 78,500원 회복될 때까지 여기 회복되면 가장 좋은 거고 회복되면 이제 우려감은 한시름 높는 게 되는 거고 적어도 78,500원 돌파 시도하고 쉬는 구간 이 정도 나올 때까지는 삼성전자는 휴식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닉스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1만원에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1만원에서 11만 5천원 요 구간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휴식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쉬게 놔두는 게 낫다라는 거. 자, 현대차가 2045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환에 가속화를 하겠다. 유럽에서 기존에는
2040년부터 친환경차만 내놓겠다, 전기차 판매하겠다라고 했는데 2035년으로 5년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환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동향에 맞춰서 좀 당겨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민감하기 때문에 좀 뭐 빠르게 진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현대차가 유럽의 경우가 35년, 이게 EU고요.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도 2040년 판매 중단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전 세계 국가로 치면은 2045년입니다. 세계로 치면은. 그래서 유럽이 35년, 우리나라 40년, 세계는 45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유럽 같은 경우가 좀 민감할 수 있는 게, 유럽 쪽 진출하는 차들이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뭐 벤츠나 볼보가, 우리가 뭐 잘 아는 기업이죠. 벤츠랑 볼보가 2030년부터 전 차종을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동향에 좀 맞춰가는 개념이다 보시면 되고, 미국의 이제 GM 같은 경우는 2035년, 그리고 이제 혼다 같은 경우, 일본 혼다 같은 경우 2040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서서 이제 좀 당겨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전환이 가속화된다라는 이 동향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들, 소재 관련주들 뭐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다. 뭐 LNF 비롯해서 첨보, 신흥 SEC, 뭐 캠트로스, 서현유압, 뭐 이건 뭐 팩모듈 쪽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반면에 현대차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요. 그래도 21선유 이렇게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아래로 기울었던 이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뭐 나쁘지는 않은 정도, 아주 좋다라기보다 나쁘지 않은 정도. 그래서 완성차 기업들보다는 이제 소재 기업이 좋고, 현대차보다는 그래도 기아차가 좀 낫지 않겠냐라고 저는 과거부터 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아가 됐죠. 판매 변경에서.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그래도 지금 보면 주가 레벨 자체가 조금 더 높은 동향입니다. 그래서 두 기업 중에 어디를 매매하냐? 저는 여전히 기아 쪽에 뭐 한 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NH투자증권에서 중국 철강 감산, 뭐 이 얘기는 제가 뭐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중국 철강 감산,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그러면은 9월, 10월이 계절적 성수기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철강 부분 같은 경우 최근에 가격은 떨어졌지만 뭐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좋아져서 이제 수익성이 올라간다 라고 보면은 이제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다시 한번 이제 36만 원대에 올라서는 모습, 뭐 현대제철, 동국제강, 포스코 강판, 뭐 세아베스텔 등등 이런 종목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이슈가 됩니다. 자, 철강주 보니까 이제 알루미늄 또 빼고 갈 수 없죠. 최근에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알루미늄 가격 뭐 최고치 돌파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나서 여전히 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투자 경고 종목 들어가면은 좀 휴식 구간이 필요해진다. 조일알루미늄, 사마알루미늄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조일알루미늄 그리고 사마알루미늄도 이제 오늘 상한가 들어왔는데 이제 경고 종목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 두 종목 중심으로 보시고, 경고 종목, 투자 경고가 풀리면은 그때 다시 보시면 됩니다. 휴식 구간이 분명히 나오니까 풀리면은 그때 보시고, 뭐 알루코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대체 상품으로 해서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정도. 기존부터 말씀드렸죠. 알루코는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대체 상품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선알루미늄은 이쪽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 쪽에 자꾸 엮여가지고 굳이 손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일알루미늄, 사마알루미늄 중심으로 보시고, 투자 경고 들어가면 알루코 정도 보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025년까지 태양광 풍력 소비를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아주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나솔루션만 조금 올라왔고, 뭐 OCI 같은 경우도 오늘 뭐 크게 반응이 없었어요. 보시면은 기존에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쉬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 풍력 같은 경우는 대장이었던 CS 윈드가 요즘에 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점 위협을 취하고 있고, 아스트를 인수하기로 이제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도 좀 불발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한 차례 반등 후에 횡보 정도는 하고 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추후에 뭐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강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삼가NT가 좀 좋았었는데 21,000원에서 22,000원 저항, 이 구간 뭐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구간이니까 저항 맞고 살짝 쉬고 있다. 21선 터치하고 다시 한번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뭐 SKDND라던가 뭐 최근에 좀 양호했죠. SKDND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그냥 천천히 추세 삼아서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지, 뭐 풍력 관련주 같은 경우나 이제 태양광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급등 흐름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느긋하게 보시는 분들이 뭐 이런 SKDN이나 동국 SNC나 뭐 상강형 NT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CI는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 좀 휴식 구간에서 보시고요. 자, SBS나 뭐 스카이라이프 뭐 이런 종목들도 실적 부분이나 성장성 측면에서 뭐 꾸준히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8월에는 휴식을 좀 취했지만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 LX아웃시스 한샘 인수전에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데가 이제 사모펀드랑 같이 참여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LX아웃시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롯데는 유통회사 개념이 되는 거고, 한샘은 뭐 실내 인테리어의 뭐 1위 기업이니까요. LX아웃시스는 이제 뭐 건자재 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지 않냐라는, 한샘 쪽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X아웃시스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된다, 오히려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이 같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LX아웃시스가 더 유리하다. 롯데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는 이제 뭐 이베이, 다나와 뭐 엔지캠 생명과학 등등해서 다 좀 썸만 타는 수준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있겠죠. 이베이 때도 롯데가 좀 강력하게 좀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국에는 뭐 이마트 쪽이 승리를 했고, 엔지캠 생명과학도 뭐 그렇고, 다나와 같은 경우는 뭐 챙겨갈 생각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제대로 된 이제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롯데가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이 총알을 많이 아껴놨기 때문에 올해 뭐 한 300억 정도밖에 안 썼죠. 그러니까 총알을 많이 아껴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봐야겠지만, LX아웃시스가 가져가는 게 한샘 쪽에서는 서로 시너지는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조선 쪽 같은 경우는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슈들이 있는 게, 현대해포조선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조선사 8월 세계 선박 수주 1위, 현대해포조선이 기존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이 5월 이후에 지금 거의 한 4개월 가까이 좀 휴업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실만하죠. 기간 조정 끝나고 이제는 요 8만 원 위쪽으로 다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8만 원대를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뭐 움직일 수 있는 모양은 맞습니다. 근데 8만 원 전까지는 좀 약세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밑에서 조금 움직이려고 꿈틀대기는 하는데 아직 약합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은 뭐 11만 5천 원 구간 정도는 유지해 주려는 모양은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게 연결되는 게 오늘 현대중공업 청약이 있었죠. 청약 첫날 5조 5,751억 원에 이제 자금이 몰렸습니다. 공모가는 6만 원이고 경쟁률은 40대 1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0.33대 1인데 40대 1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경쟁률이나 보면은 첫날인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뭐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역시 기존에 우리나라 조선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기본 흥행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선박 쪽 같은 경우는 내일 수소기업 협의체 출범한다라고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9월 8일입니다. 수소 모빌리티 쇼에서 이제 이 부분을 출범을 하는데, 수소 모빌리티 쇼가 수소차만 있는 게 아니라 수소 드론이랑 수소 선박 쪽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엮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차, 수소 드론, 수소 선박 쪽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세 개 틀에다가 플러스 알파에 이제 수소 이제 관련된 이제 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간단히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